한 해 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 그런데 그 결실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 이게? 없어요 이봐. 이게 매달린 게 뭐가 있냐고. 복숭아 다 빠지고 없는 걸. 이게 썩어갖고 뭐가 이게 상품성이 되냐고.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불량 종자 때문. 복숭아는 20년 이상 졌어도 이 처음이야. 이런 거는. 정말 뭐 이것만 쳐다보면 화딱지가 나서 어쨌든 밥 잘하는 거가 이거.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대농민 사기. 서서히 드러나는 불량 종자와 불량 품종의 문제점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걸까요? 그리고 농민의 노력이 눈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이태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은 농민들의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농작물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매일 정성을 들였기에 질 좋은 농작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의 결실을 맺지도 못한 채 작물을 버릴 수밖에 없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이 마을엔 20여 가구가 복숭아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풍작이라는 복숭아. 이 마을은 올해 맛있고 탐스러운 복숭아를 얼마나 수확했을까요? 그때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 뭐 수확을 완전 제로입니다. 하나도 못했어요. 왜 수확을 못하셨어요? 그냥 주면 낙과가 되니까요. 지금 보다시피 봉지 그대로 매달려 있잖아요. 다. 그냥 빈 봉지가 달랑달랑 전부 다. 여기가 다 정 안에까지 다 그래요 지금. 그죠? 쫙 다 그렇죠. 복숭아가 모두 낙과되어 전혀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송윤석 씨. 다 썩었잖아요. 수확 시기가 오기도 전에 복숭아가 모두 떨어져 땅에서 모두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른 거는 뭐 비가 와서 조금 당도가 떨어지지만은 수확은 다 했습니다. 한 최소한도 아무리 못한다 해도 한 70% 이상은 수확을 다 했어요. 근데 이는 단 1%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유독 한 품종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다른 품종은 수확을 끝냈지만 이 품종은 낙과되어 빈 봉지만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가 솔직히 말해서 단 30%만 내가 수확이 됐어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진짜. 결국은 이거를 팔려고 하면은 그러면 알도 크지도 않지만은 땅에 주워서 팔아야 돼요. 그거는 뭐 소비를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복숭아밭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농가 역시 낙과로 인해 전혀 복숭아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개도 없어요. 딸라고 들면 하나도 없어 봐. 뭐 열매가 있어야지. 다 빠져갖고 다 썩고. 응?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복숭아는 20년 이상 졌어도 이 처음이야. 이런 거는. 농민들을 애타게 하는 복숭아.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 것일까요? 2015년 한 농원의 추천으로 공동으로 구입한 복숭아 묘목. 이런 증상은 이 품종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다는 농원의 설명을 듣고 이 품종을 구입한 농민들. 타 품종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농원의 말을 믿고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게 농원에서 하고 강력 추천제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다로 보니까 품종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래 진짜 실망이 커요. 당도가 18도까지 나온다는 이 품종.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지도 못한 거 주스다는 거. 맛은 물론 모양도 상품성이 없어 시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맛이 이상하다니까. 맛이 있어 뭐 이런 건 그냥 갖다 먹어도 누가 먹잖아요.
맛이 어때요? 뭐만 뭔 맛이야? 타 품종에 비해서 이게 색깔도 안 나지, 맛도 그렇지, 모양새도 그렇지. 또 쉽게 불러. 그래가지고 상해서 가지지 말래요. 그게 복숭아냐고 이게 복숭아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파는데 뭐라고 그러냐고. 5년간 온 정성을 들여 키운 복숭아 나무. 수확도 못한 채 버려지는 복숭아들을 보니 농민들은 그저 속상할 뿐입니다. 이 당도가 15에서 18도로 된다고 이렇게 책자에 내보냈잖아요. 복숭아가 이거 도가 아니란 얘기야. 이게 책자 나온 거고 틀려도 이렇게 많이 틀릴 수는 없는 거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과대광도. 품종이 잘못됐다는 거를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다. 국립종자원의 품종 보호 출원까지 됐다고 홍보하는 이 품종. 국립종자원에선 신품종에 대하여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 보호를 위해 품종 보호 출원서를 받습니다. 출원을 하면 품종 보호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종자원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 품종은 현재 2016년에 국립종자원에 출원해 지금도 품종 보호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중인 품종입니다. 보통 그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에 있는 국립원에 특작하고 있느냐 이런 지능청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내는 거는 충분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보통 농원 같은 데에서는 자기들이 뭐 출원을 했다, 뭐 특허 등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데 출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품종이 등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농원이나 뭐 이런 데서 선발해서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발한 그 지역에서는 뭐 엄청 품질이 좋고 엄청 당도도 높고 과실도 크고 해서 선발해서 품종으로 등록했는데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환경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죠.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품종을 판 농원. 이 마을의 조합원들은 총 280주의 복숭아 묘목을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 비용만 무려 560만 원. 그해 5년간 복숭아밭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인건비와 비료, 효소 비용, 또 시설 투자 비용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복숭아 농사에 투자한 겁니다. 복숭아가 열리면은 이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는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을 해놓고 이제 복숭아가 나중에 열리면은 여기다 끈을 딱 매가지고 다 묶어놓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물 주는 관수 시설까지 다 같이 했어요. 파이프, 관수 시설, 울타리까지 5년간 약 5천만 원 정도를 복숭아밭에 투자했지만 수입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탐스럽고 맛깔스러운 복숭아 대신 빚만 떠안게 된 송윤석 씨. 복숭아밭을 볼 때마다 송윤석 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농사꾼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닌데 기농한 지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수확이 된다고 생활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알다시피 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갖고. 근데 제가 지금 괜히 그 눈물이 나오네요. 괜히 눈물 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울증도 걸린 것 같고 그래. 지금 현재 같아서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 경비나 가서 그냥 인건비 받고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큰 꿈을 안고 시작한 복숭아 농사. 농민들의 가슴엔 수확의 결실 대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유독 한 품종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 농민들은 품종이 불량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또 더 맛있는 복숭아를 공급하기 위해 구입한 복숭아 묘목. 정말 농민들의 농사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확인을 위해 문제의 품종을 판매한 농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한 농원에서 복숭아 묘목을 구입한 농민들. 농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농원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농원은 만남을 거부하며 품종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 표명만 했는데요. 그럼 농원은 이 품종을 산 농민들에겐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묘목 파는 데다 연락을 해갖고 왜 복숭아 이렇게 빠지냐 그랬더니 5년차, 6년차 되면은 또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차 가서도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진짜 얼마나 정성을 들였나 몰라 이 나무 키우는데. 근데 이제 와서 생산자 핑계만 되지 자기들이 농원에서 잘못하거나 한마디도 안 해요. 품종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복숭아 또 많이 빠진다면 이해를 하지만 유독히 이 품종만 빠지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품종 불량에 의심을 품고 문의하는 농민이 많아지자 농원에선 안내 책자에 품종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엔 5년차까지 이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6년차 안정기에 접어든 복숭아 농가에선 낙과 현상 없이 제대로 복숭아가 열렸을까요? 그 묘목을 몇 년도쯤에 구입을 하셨나요? 14년도에 구입했을 거예요. 올해가 이제 6년 차가 되니까 크겠지 했는데 이게 올해도 이게 안 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하고도 통화를 또 해봤더니 그거 못 쓰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을 못 하니까 상당히 그 피해가 큰 거죠. 이번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을 찾아가 봤습니다. 더 이상 복숭아 수확을 기다리지 못해 복숭아 나무를 아예 베어버릴 예정이라는 농민을 만났습니다. 5년을 애지중지 키웠지만 결국 제대로 된 과실을 맺지 못하고 판매 가치가 없는 복숭아만 달렸습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에 농민은 허탈한 웃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묘목원에서 얘기한 대로 수확을 큼지막한 놈 할까봐 봉지도 씌고 약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결과는 꼭 이런 식이니까 들어간 돈보다도요 진짜 짜증나는 게 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했는데 나무를 다시 베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속상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평생 논농사를 지어온 박찬목 씨. 복합 영농의 꿈을 안고 복숭아를 심었지만 이런 허망한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좀 단단한 걸 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께 단단한 게 별로 없어서 여기에 보면은 불용질이라고 나왔잖아요. 단단한 거였는데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단단하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단단한 게 안 나오니까 여기 다음 책자에는 이렇게 반불용질이라고 나왔어요. 농원을 믿고 묘목을 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원에게 속아 5년을 벌인 상황.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원에서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대농민 사기. 바뀐 상품 특성. 출원 시기 전 판매부터 시작한 농원. 모두 문제없는 걸까요? 출원이 되면 임시보호권이 생겨서 판매하시는 거는 인정해드리는데 그게 출원이 되기 전에 유통이 되면 원래 안 돼요. 신규성 때문에. 그 이전에 판매하는 되는 거를 봤다 확인했다 이런 거를 저희 쪽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신규성 심사에 참고를 하거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농민들은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다 100% 낙과됐지 10% 붙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박스를 따본 사람이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람이 허락한 대로 우리가 많이 따라서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역시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책임감을 떠넘긴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농민 울리는 거예요. 따로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뭐를 하니까 여럿이 뭐 이렇게 합의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걸 뭐 오랜 회의 끝에 농민들은 농원에 피해 보상 요구를 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불량 품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종자를 공급한 회사하고 잘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으려면 이분 손해가 그 종자 때문이다. 종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은 일반인이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농업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재배 과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자 문제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서나 감정 결과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 대부분은 농약사나 농원에서 씨앗을 구매해 파종하거나 묘종을 구입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내가 지금 온 정성을 다해 키우는 농작물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진 불량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에선 파종 시기에 맞춰 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량 종자가 혹시 유통되는 행위가 없을지 그걸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농업인들의 그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실시를 하게 됐고요. 내년에 또 봄에 파종에 앞서서 금년 12월 달부터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내년 한 2월이나 3월 달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우리 소비자들도 보호하는 수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이곳에서 약 1000평의 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있는 이대병 씨. 이곳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뭐 뒤적거리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해 이래가. 아유. 이렇게 자잡을 해야 제가 못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바이러스가 전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폐작이에요. 이건 이제 안 돼. 다 병단하고 뭐. 지금까지 농사를 계속 지어왔는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1000평 정도 되는 고추밭 전체에 바이러스가 번져 올해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자식처럼 키워온 고추가 이유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확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고추 수확한 게 여기 다예요. 여기요. 뭐 다 하면 한 6, 70건 되겠네. 다 하면. 그나마 수확한 고추도 상품성이 없어 팔지도 못해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아 이거 못 쓰지. 이거 안 타먹지. 이 정도 되면 누가 사 먹겠어 이런 걸로. 쪼글쪼글 하잖아요. 조금씩 하고. 올해 봄 고추 파종을 위해 농약사를 찾아 구입한 고추 종자. 이 품종이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을 듣고 구입했습니다. 한 10cm, 15cm 정도 딱 자라가지고는 성장이 일시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이게 다른 집 고추들은 쭉 흘러가는데 우리 건 전체적으로 일시 정지가 되길래 이게 무슨 조화냐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햇순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바이러스가 다 감염된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독 이 종자에서만 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길래 고추밭 전체가 피해를 입은 걸까요? 수십 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지금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는 이대병 씨. 원인을 너무 알고 싶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CMV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결과. 바이러스에 강한 종자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냐. 혹시 종자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농사 다 잘 짓는데 당신만 농사를 잘못 지어놓고 왜 종자 탓을 하느냐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계통의 종자가 누구네게 잘 됐는지 내 눈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지 되겠다. 좀 안내 좀 해주십사라고 얘기하니까 안내를 못 하더라고요. 홍보 문구에도 바이러스에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농가들이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원래 그 진딧물에 의한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원래처럼 진딧물이 많거나 충방제가 제대로 안 된 해에는 사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단지 이제 그게 지역적으로는 뭐 초기부터 방제가 안 돼가지고 좀 바이러스가 좀 심하게 온 지역들은 뿌리가 제대로 못 뻗은 채로 과가 달려버리면
바이러스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가 더 많이 달리니까 과 쪽으로 양분이 많이 가버리니까 나무 자체가 튼튼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과를 키우니까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가 이의제기 받는 경우가 올해는 되게 많았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홍보해 놓은 건 없어요. 종자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회사. 정말 이대병 씨가 농사를 잘못 지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까요? 문제가 된 품종과 다른 품종을 심은 엄순진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농사가 잘 된 것 같지만 문제 품종을 심은 곳은 역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꽃, 이 뭐 다 해서 다 빠져버리고 누가 이 모양이 달린 것도 이 모양이니 그래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눈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땅에 심었는데도 문제가 된 품종에만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 고추 품종 중에는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품종 같은 데는 바이러스가 와도 잘 걸리고 바이러스가 또 강한 품종 같은 데는 바이러스가 와도 이게 이제 안 걸리고 이렇거든요. 품종별로 다 그 민감도가 다 틀려요, 그게. 광고와 달리 이 종자는 바이러스에 약한 종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빚만 잔뜩 또 함께 생겼습니다.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올해 농사이가 아주 이렇게 이쪽 같이만 됐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아주 다 망쳤잖아요. 망쳤어. 쳐다보고 싶고 아주 이건 아주 이것만 하려고 하면 여기만 보고 이걸 딸려고 하면 화딱지가 나서 못 살아. 5년 공망을 쳤으니까 내년에 이걸 또 안고 가서 내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다 못 갚는단 말이에요. 내년 쓰고 하다 보면 내년 또 자재 사야지. 그러다 보면은 또 내후년에 가서 또 조금 갚아야 되고 한 해는 도저히 못 갚아. 그러니까 휴직이 몇 년 간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더욱더 농민들은 종자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농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건 종자회사의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 종자 탓이라고 맨날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그 발뺌을 하는 건지 아니라고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이요. 처음 종자를 구입했던 농약사에 찾아가 보지만 이곳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얘기가 그런 거예요. 딱 부러지게 그 바이러스라는 그거는 어디서도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서는 힘드니까 본사로 얘기를 올려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실패했는데 자기네들은 판 거 몇 번 그거 가지고 그냥 그래 얘기한다면은 서로 믿고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20여 년간 농민들과 신뢰를 쌓고 거래를 해온 이 농약사 또한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우리는 또 도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상무에 우리 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시원찮아요. 이게 보통 답답한 거야. 예, 알죠. 저희들도 참 농민 만나면 여태껏 몇십 년간 신뢰 싸운데 민망해. 얼굴도 부담은 많이 돼요. 1년 고추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 농민 탓만하는 종자회사의 입장 때문에 농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바이러스에 이 품종이 약할 수도 있는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과잉 광고가 이게 분명한데 그래 이게 농민들이 실패를 해도 누가 하나 나서서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린 누구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란 말이야. 하여튼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법적인 송사에 가도 우리 편 들어줄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불량 품종과 종자 문제.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른 뭐 농가들이나 이런 데 재배하는 거 보고 상황을 봐서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농자원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품종이 이제 등록이 된 거 있거든요. 출원이 아니라. 그런 품종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생산력을 이제 검증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품종 보호권이 등록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자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종자를 시험 분석해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 농민과 회사 측에서 피해 보상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농민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 농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맺히길 바랍니다. 종자는 농사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 미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수한 종자는 농가의 생산 증가는 물론 더욱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의 식탁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량 종자가 계속 보급된다면 그 피해는 농가와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불량 종자가 보급돼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니까요.